MSCI 편입되고 나서 그날 당장 사도 그리고 나서 일정 부분 수익을 주는 구간이 나온다라고 또 통계가 나올 것 같아요. 여기가 신고가는 우리가 예상할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분할 매도를 하는 거고 일단은 지금 극단적으로 쉬고 있는 대형주들의 장이 조금씩 개선될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 이제 새로 MSCI에 편입한 종목들 있죠? 네. 이 부분은 좀 흐름이 좋은 느낌이 좋았죠. 드는데 네, 좋았죠. 네. 이게 어떤 뭐 수급 때문일까요? 아니면 기본적 펀더멘털이 좋아서일까요? 펀더멘탈이 좋아서 종목이 좋았으니까 올라와서 편입이 결정이 난 거죠. 예, 그렇지, 다 맞는 거긴 하죠. 그렇죠. 아니 근데 이제 지금까지는 결과론이고 앞으로에 대한 문제인데 이제 MSCI 편입되면 이번에 ST바이오센스가 이제 깜짝 편입하면서 그날 당일 좀 급등이 나왔었고요. 많이 오르더라고요. 그죠? 그리고 그날 보면 자 6종목 크래프톤, LNF, FNF, 카카오게임즈, 일진머티리얼즈입니다. 이거 LNF하고 FNF, 카카오게임즈, 일진머티리얼 이거 3개 정도까지는 어느 정도 예상이 됐었고 크래프톤하고 일진머티리얼즈는 좀 약간 반반 정도였어요. 반반보다 조금 반반이었는데 이게 반기에는 좀 약간 규제 편입하는 조건이 좀 완화되다 보니까 크래프톤 같은 경우에는 좀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해요. 이거 둘 다 반반인 것도 좀 가능성이 있지 않겠느냐 했는데 다 편입이 됐죠. 그리고 나서 흐름들을 보면 사실 오늘은 조금 뭐 LNF 이런 것도 밀리긴 했지만 그동안 사실 조금 더 상대적으로 강한 모습들을 좀 보여줬죠. LNF도 오늘 밀리긴 했지만 양봉 보여줬고요. 그다음에 크래프톤은 신작 공개하면서부터 그러니까 이게 급등이 나왔던 게 이제 뉴스테이트에 대한 기대감, 이번에 이제 신작 업데이트에 대한 기대감도 있었고, 그리고 제가 그때 나오면서 말씀드렸던 게 오히려 좀 약간 베팅을 해보려면 반반인 것들이 좀 더 확률이 좀 크게 크게 수익을 낼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었어요. 이 부분들이 이제 보호회수 이슈로 인해서 아마 밀렸다가 여기서부터 이제 기대감을 슬슬 올라오기 시작했죠. 이때 기관들이 막 지르길래 이번에 좀 편입이 될 확률이 높나 보다라고 생각이 좀 들었었거든요. 근데 그리고 나서 이렇게 올라왔죠. 그리고 이제 계속 좀 상대적으로 단단한 모습 보여주고 있고, 카카오게임즈는 편입되고 나서 이제 메타버스의 이슈를 확 타니까 이제 확 더 치고 갔죠.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이번에도 편입되는 종목들을 이제 월말에 가서 통계를 내보면 편입한 일단 이유 불문하고 그동안에 이 보름 동안의 이유 불문하고 MSCI 편입되고 나서 그날 당장 사도 그리고 나서 일정 부분 수익을 주는 구간이 나온다라고 또 통계가 나올 것 같아요. 또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 내년에 또 MSCI 지수 편입에 대한 이벤트가 있을 때 매매를 하실 때 참고 삼아서 보시면 좀 좋을 것 같아요. 이번에 또 좋은 공부가 됐던 것 같아요. 이렇게 편입하기 전에 미리 편입 종목에선 사놓지 않나요? 아니면 사놓나요? 아니면 이렇게 딱 되고 난 다음에 되고 나서 사는 게 원래는 정석 플레이죠. 정석이죠. 근데 그러니까 되고 나서 확정이 되고 나서 사도 늦지 않은 거죠. 사놓고 그러니까 이게 카카오게임즈가 지난주 금요일날 아침 전에 발표가 났고요. 이날 갭 상승이 2% 정도가 나왔어요. 그리고 나서 쭉 밀렸다가 다시 올라간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그리고 나서 이때 그냥 시초가에 질렀어도 지금 뭐 10% 정도 수익이 났던 거고요. 뭐 LNF도 이날 금요일 날 발표 나고 시초가에 질렀어도 여기서 산 거니까 그러면 또 여기서 일정 부분 또 트레이딩 구간이 나왔었고요. 아직 뭐 끝이 안 났으니까. 그다음에 뭐 크래프톤도 목요일이고 시초가가 여기죠. 금요일 여기서 샀으면 또 한 이 정도의 또 트레이딩 구간 단기 매매는 나왔던 거죠. 그러니까 수익률을 좀 극대화하려면 반반인 애들이죠. 확률이 좀 낮지만 나는 될 것 같아라고 생각하는 애들. 예상이 되지만 확실시 되는 거 말고 애널리스트들이 이제 리스트 올려두는 곳에서 이거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다는 종목들이 있어요. 그런 애들이 수익률은 됐을 경우에 더 많이 나오죠. 대신에 떨어졌을 경우에는 확 밀릴 수는 있으니까 그건 이제 그래서 베팅 영역이라고 말씀드렸던 거고. 근데 이제 미리 예상해서 미리 사지 말고 그렇죠. 발표한 다음에 편하게 하실 분들은 시초가에 사도 된다. 대신에 하필 내가 산 것만 더 떨어질 수 있는 케이스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편입된 거 종목을 뭐 예를 들어서 1,000만 원 산다라고 하면 뭐 균일하게 사고 균일하게 매도하면 또 단기 타익 트레이딩 하시기에는 또 좋은 또 이게 한국 시장 특유의 어떻게 보면 매매 메커니즘 중에 하나인 거죠. 하나의 특수 현상인 거죠. 그래서 이번에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카카오게임즈는 오늘 좀 새로운 이슈가 좀 있었죠. 오늘 급등을 하기는 했는데
이게 미국의 메타버스 ETF가 하나 출시되는데 거기 편입된다라는 이슈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래요? 급등을 했습니다. 얘하고 그다음에 펄어비스가 펄어비스가 그렇게 무거운 네. 주식이라고 그렇죠. 생각했는데 네. 시가총액 오늘 12%가 올라서 이제 9조가 넘었습니다. 8조대에서. 근데 얘가 둘의 공통점은 오늘 메타버스 ETF에 편입된다는 기대감 때문에 그냥 마구마구 지른 것 같아요. 이게 뭐 CFD 계좌에서도 막 지르고 막 여기저기 지른 것 같은데 이거를 보면 이게 보시면 이제 이게 이번에 편입이 되는 그 메타버스 ETF 편입된 구성 종목이거든요. 이미 결정된. 네. 이거 미국에서. 미국에서. 근데 한국에서 출시한 거예요. 근데 보면 펄어비스 2.3%고 그다음에 카카오게임 2.4%예요. 월트 디즈니보다도 거의 비슷한 수준이고 유니티 소프트웨어 이것보다 거의 뭐 비슷한 규모로 편입이 되는데 문제는 뭐냐면 여기 보시면 여기 그 에셋 총 자산 규모가 750만 달러 정도예요. 얼마 안 되네. 그러니까 88억? 네, 그 정도 수준입니다. 80억에서 90억 사이예요. 그러니까 지금 올라간 거는 오늘은 사실 좀 과도한 기대감들이 많이 되어 있을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ETF 하면은 그게 규모가 이게 생각을 안 하는데 그렇지, 생각 안 어마어마할 거라고. 편입된대. 그냥 그 하나로 그냥 지른 거죠, 매수 버튼. 근데 해봐야 오늘은. 뭐 90억 정도밖에 안 90억 된다. 때문에 안 되니까 사실 규모는 얼마 안 되니까. 그러니까 지금 메타버스 ETF 올라오는 게 지금 꽁이냐 달기냐 그거의 문제도 있는데 이거를 볼까요? 이게 크게 규모를 하지 않는 이유가 뭘까요? 이것도 아직은 자신이 돈이 없어서. 아직 돈이 안 모인 걸 수도 돈이 안 있고 모여서? 누군가 사면 또 모이겠죠. 네, 잠깐만 이걸 보면 코덱스 여기 있다. 네, 메타버스 ETF 이건데요. 지금 이게 10월달에 상장한 메타버스 대표적인 ETF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나라에 상장된 거 보시면 10,000원에서 거의 10,000원 시작했는데 지금 14,000원이니까 40% 정도 올랐어요. 2달 동안. 그러니까 지금 보면 메타버스가 괜찮을 것 같아. 그래서 어떤 게 먼저 시작했는지는 먼저 관련 주식들이 먼저 시작했겠죠. 주식들이 올라가니까 메타버스 이거를 담고 있는 메타버스 ETF도 올라갔겠죠. 그러면 메타버스 종목을 어떤 걸 살지 모르니까 메타버스 ETF 사보자. 메타버스 ETF를 사니까 메타버스 ETF가 다시 또 메타버스 주식들을 사겠죠. 그래서 왔다 갔다 하면서 지금 여기까지 계속 이렇게 쌓아놓고 올라가는 거예요. 그 영화 작전에 보면 매칭 트랜잭션에서 자전거라는 것처럼 이렇게 싹 올라오고 있는 거예요. 분명히 어딘가 꼭지는 나옵니다. 근데 이제 그러면 뭐 지금은 가니까 그냥 다 같이 하하오인데 여기서 물렸을 경우에는 이제 조금 고민 많이 해봐야 되는 시점이 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거를 제 꼭지를 예상하고 안 좋다라는 게 아니라 언제까지 가는데 가는 말에는 올라타야죠. 그거 몰라요. 그건 모릅니다. 신고가는 뭐 여기가 고점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었던 거고 어제도 고점이라고 생각할 수 있었던 거고 오늘이 고점이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여기가 신고가는 우리가 예상할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분할 매도를 하는 거고 꼭지를 보고 나서 이제 고점을 확인한 이후에 우리가 정수리 머리 꼭대기에서 파는 게 아니라 어깨에서도 팔고 뭐 눈알에서도 좀 팔고 이렇게 분할 매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관점에서 봐야 되는데 어쨌든 이 ETF에 지금도 이제 어떤 게 먼저인지 모르니까 이 ETF도 같이 보시면서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보면 우리가 흔히 주식시장에서만 증권사에서만 이 ETF를 산다라고 보지만 은행권에서도 이걸 ETF의 하나의 상품으로 묶어서 계속 매수가 상품 단으로 매수가 들어가거든요. 결국은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도 좀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런 자금들도 있기 때문에 단순하게 무조건적으로 지금 수급의 논리로 움직이는 거기 때문에 일단 조심은 하는데 그러니까 보기는 봐야 된다. 어쩔 수 없다. 네. 그러니까 지금 우리 뭐 그게 사실 정답이죠. 달리는 말이 올라타라고 지금 계속 가는 메타버스 관련한 어떤 네. 주식들 뭐 여력이 있는 분 언제든 탈출할 자신이 있는 분들은 좀 높은 신고가라도 해볼 수 있는 그렇죠. 거죠. 네, 할 수 있죠. 내일 당장 이러한 그 리스크도 분명히 인지한 있죠, 상태에서 있죠. 네. 아니면 계속해서 갈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렇죠. 근데 한계가 있다라는 거. 그 끝이 언제일지 모르나 모르죠. 끝이 오는 순간 나는 탈출해야 된다라는 비상 네. 그 뭐야 이 저 위기감을 갖고 하면 네. 좀 덜 위험해질 수 있으니 그렇죠. 참 어렵네. 근데 메타버스는 좀 메타버스의 저는 단어가 그냥 뭔가 기존에 있었던 뭐 AR, 뭐 VR 이런 것들 뭐 하나의 뭔가 상위 카테고리를 딱 정리해주는 듯한 개념은 좀 있는 것 같은데. 그게 다 아우르는. 네. 저도 사실 뭐 집에서 이제
저의 이제 아기들이랑 같이 뭐 로블록스 맵 만들고 같이 뭐 이렇게 같이 메타버스에 어떻게든 동참하려고 하는데 아직 어렵습니다. NFT도 어렵고 메타버스도 어렵고 그냥 그래서 차라리 그냥 어차피 이쪽 지금 광풍이라는 말이 맞잖아요. 광풍이지. 어차피 지금 이쪽 광풍이 부는 이곳에서 참전해서 나도 같이 치고받고 하던가 아니면 모르겠으면 이제는 그냥 편안하게 두시면서 내 턴을 기다리던가 이제 그게 맞는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저라면 지금부터는 이제 내 턴을 기다리겠습니다. 네. 근데 이제 또 다른 분은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거는 황 팀장이 NFT와 메타버스에 대해서 몰라서 잘 모르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다고 할 수 있는. 그러니까 지금도 계속 고민이 되는 게 뭔가 새로운 영역 우리가 모르는 새로운 영역의 시작인가 볼 수 있고 아니면 뭐 옛날 뭐 튤립 광풍의 하나다 그냥 그렇게 볼 수도 있는 건데 모르는 거죠. 지나가 봐야 알겠죠. 네. 진짜 옛날에 그 새로운 기술 봐봐요. 그죠. 지금 다이얼 패드라고 그냥 우리 지금 일상화된 그 무료로 네. 저 전화 이렇게 외국하고도 네. 할 수 있다라는 네. 그 서비스가 나왔어. 근데 되게 그쵸. 불안전해. 지금 당연한 거지만. 네. 근데 그걸로 돈을 번다라는 비즈니스 모델도 없어. 그냥 그죠. 기술만 있는 네. 거고. 네. 그런데 주가는 막 몇십 배 막 날아가는데 그렇죠. 거기서 이성적인 생각을 하고 있는 사람들은 이성적인 생각만 하고 있다가 다 놓쳤거든요. 그렇죠. 놓친 거죠. 네. 근데 또 그래서 투자가 어려워요. 그러다가 막판에 아니야 이거 지금이라도 하자 해가지고 들어갔을 때가 이제 고점이었던 그렇죠. 거고. 네. 그러니까 이게 참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얘기 하더라고. 이 NFT하고 메타버스와 관련해서는 측정이 안 된다고. 왜냐면 이익이 안 어떤 되죠. 이익이 나올지를 밸류에이션으로 예상을 측정할 수 있는 못하니까 거 아니에요. 네. 네. 어디까지 그러니까 아마 갈지가 모르는 거지. 뭐 담당하시는 증권사 직원들이 이제 메타버스 관련 주식은 딱 저는 추천 못 드리겠습니다. 알아서 하시려면 하시고 뭐 마세요 이렇게 하실 확률이 굉장히 높죠. 네. 그러니까 참 어렵죠. 예, 그러니까 이제 여기에 동참하지 못한 분들 대부분이겠죠, 그렇죠? 네, 그죠. 예, 그리고 그 특히 이제 머니톡 시청하시는 분들은 조금 이제 연령대가 있다라고 봤을 때는 좀 더 쉽지 그렇죠. 않죠. 왜냐하면 우리가 게임이라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 주제 정하고 영상 만들면 조회수가 확 떨어지거든. 그러니까 잘 이거에 관심이 없었던 분들이 그렇죠. 많은 거죠. 근데 요즘 하여튼 그래요. 네. 근데 하여튼 맞습니다. 분명한 건 그때도 승자는 네. 저기였거든, 워렌 버핏. 네, 그렇죠. 예, 다 그때 뭐 굴뚝 그때 우습게 봤다가. 지금 뭐 주식농부 유명하신 뭐 박영호 그분도 뭐 그런 거에 투기 안 하고 그냥 쭉 본인만의 원칙대로 밀어붙여가지고 지금 자산 일구신 거잖아요. 대부분 우리나라 슈퍼개미 분들도 마찬가지고. 맞아요. 자기 네. 원칙들이 있어. 원칙들이 그러니까 단타도 원칙이 있는 거고 뭐 장기 투자도 원칙이 있는 거고 다 원칙이 있는 거죠. 네. 자, 그러면 앞으로 우리가 이제 어떤 이슈 혹은 어떤 섹터의 좀 다음 주도주라고 하긴 그렇고, 네. 그러니까 다음에 우리 순서가 되지 않을까라고 예상해 볼 수 있는 네. 그런 섹터나 또 호재가 뭐가 있을까요? 일단 아까 제가 참여할래 기다릴래 했을 때 저는 기다린다라는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렇죠. 근데 저는 왜냐면 일단은 조금 지금부터는 뭐 하루 이틀 뭐 더 갈 수는 있긴 하겠습니다만 대형주의 강세를 조금은 예상해 봅니다. 네, 이제 지금부터는 이제 너무 과하게 올랐던 부분들도 좀 있고요. 분명히 이게 월말까지 뭐 수익률 게임을 한다고 하더라도 11월 30일 가서 딱 갚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러면 고점이 어느 정도 올라가면서부터 거래량이 터질 때부터 조금씩 이제 차익 실현을 할 거라고요. 누군가는 이제 큰 손들은 예를 들어서 위메드가 여기서 뭐 갭상승이 크게 나온다던가 아니면 거래량이 쫙 실리면서 이게 보시면 상승의 각도가 거의 일정하잖아요. 일단은요. 그러니까 기술적으로 보고 봤을 때 거래량은 계속 줄어들고 있고 일정한 패턴이에요. 근데 여기 하다가 이게 갑자기 확 솟거나 갭상승이 확 나오거나 아니면 거래량이 확 터지거나 그런 경우는 이제 정말로 이제 거의 뭐 어깨 이상은 와 있는 근거라고 보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신호가 나오면 대형주로서의 수급이 조금은 이제 돌아올 거라고 봅니다. 예, 근거는 일단은 최근에 여기 선물을 매수를 보면 이제 우리가 12월에는 선물 옵션 동시 만기잖아요. 네. 369니까 9월 17일, 10일부터 보면 일단은 뭐 롤오버도 있고 여러 가지 뭐 옵션도 같이 보기는 해야 되지만 지금은 선물의 비중이 크다고 봐요. 옵션판은 언제든지 뒤집어질 수 있어요. 옵션판은. 근데 선물은 일단 추세적으로 계속 사고 있습니다.
지금 개인은 계속 매도 중이고 3개월 동안. 근데 이 흐름은 저는 조금은 더 이어질 수 있을 거라고 봐요. 그러면 결국은 지수가 지금보다는 또 올라간다라는 전제 조건인데 지수가 올라가려면 뭐가 움직여야 돼요? 그리고 삼성전자, 하이닉스 대형주잖아요. 그리고 지금 삼성전자, 하이닉스 그리고 기타 대형주들의 역대적인 밸류에이션을 보면 더 이상 나빠질 게 없어요. 그렇죠. 예, 지지는 될 것 같아요. 지금 그래서 지금 그런 거고 어저께 제가 이게 직업병인데 삼성전자가 꿈에 나왔어요. 꿈에 나왔는데 어떤 게 나왔냐면 차트도 딱 이 모양이었거든요. 근데 어떤 게 나왔냐면 제가 제일 좋아하는 게 이런 토테미즘 매매인데 딱 꿈에 조상님이 찍어주신 이런 양봉이 하나 이게 지금 파란색인데 이런 양봉이 하나 나왔어요. 뭔가 이 장기 이평선을 뚫어버린 양봉이 나올지는 모르겠는데 나왔으면 약간 바람도 섞여 있어요. 근데 이게 딱 나왔어요. 그래서 저 정말 너무 현실 같아가지고 제가 요즘에 잠을 어떻게 자냐면 집에 가서 피곤하면 잠깐 잤다가 뭐 새벽 2시에도 일어났다가 또 다시 차트 보고 불면증의 시초였어요. 계속 왔다 갔다 해요. 근데 어제 잠깐 일어나서 봤는데 너무 현실 같아가지고 내가 잘못 봤네 해가지고 봤는데 삼성전자 차트 보니까 어제 이 모양이었었어요. 근데 기원은 합니다. 기원은 하는데 어쨌든간 지금 삼성전자 지금 이재용 그 부회장이 미국 가 있잖아요. 네. 그런 부분들도 그렇고 최근에 어저께 보면 뭐 파운드리 종목들도 소부장 종목들도 많이 올랐고 후공정 업체들 많이 올랐고 그런 부분들을 봤을 때 좀 반도체 플러스 그 다음에 뭐 자동차도 그렇고 지금 일단은 지금 극단적으로 쉬고 있는 대형주들의 장이 조금씩 개선될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네, 개선될 수 있을 거 보고요. 그게 이제 어떤 트리거로 그런 일이 벌어질까 이게 이제 그죠. 어떤 트리거로 될 건데 일단은 지금 코스피도 쌍바닥 일단 잡았죠. 그렇죠. 잡았죠. 근데 뭐 이게 바닥이라고 보장되는 부분은 없어요. 분명히 아직은 여전히 추세는 하락이기도 하고 뭐 또 뚫고 내려갈 수 있는 가능성도 있는데 그렇죠. 중기선 여전히 하락 추세예요. 그러니까 3,100 이상 넘어가려면 뭔가 엄청난 트리거가 필요한데 지금 당장은 보이진 않잖아요. 그렇죠. 네, 당장 보이진 예상되는 건 없어요. 예상되는 건 없죠. 다만 이 추정치를 좀 보면 지금 한국 계속 나빠지긴 하거든요. 계속 지금 떨어졌다가 11월 초에 좀 개선되는 척하다가 다시 또 밀렸어요. 지금 이런데 이 정도면 사실 나빠질 만큼은 일단은 단기적으로 다 나빠졌다라고 반영을 하고 있는 거죠. 지금 내년도 코스피 지금 증거사별로 이제 2022년도 전망들이 좀 나오는데 올해 순위 컨센서스를 한 185조에서 190조 정도 봐요. 일단은요. 근데 내년도 그 정도 봐요. 그러니까 내년 성장이 별로 없는 거죠. 그렇지. 네. 그러니까 순위 기준으로는 별로 없어요. 그러려면 근데 순위 기준으로 이게 예를 들어서 컨센서스가 EPS가 확 튀려면 결국은 반도체 업황이 확 돌아줘야 돼요. 확 돌아줘야 돼요. 그거는 사실 아직까지는 뭐 애널리스트 분들이 근거가 없으니까 못 돌리는 거죠. 근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많이 돌린다라고 하면 저의 꿈 매매가 성공할 수도 있는 거죠. 저기가 트리거가 되지 않을까? 네. 엔비디아 지금 엄청 날아가는 네. 것처럼 메타버스에 대한 그 데이터 센터라든가 메타버스에 대한 가능성 있죠. 빅 컴퍼니들의 빅테크 그쵸? 기업들의 투자 계획 서버들 발표하고 하면 그런 것들이 좀 있죠. 그러니까 우리 정말 갑자기 이제 별의별 매매법을 동원을 다 하는데 아니 근데 이건 우리 그냥 농담삼아 하는 거고 한담으로 얘기하는 건데 우리 PD도 위메이드를 가지고 있는데 지금 주가가 막 오르고 있잖아요. 그러면은 어떤 생각을 하냐면은 다음 주에 이건 뭐지? 거래 뭐지? 갑자기 용어가 생각이 안 나네. 거래 정지? 추경 매수? 투경 해제. 투기 뭐 그거 그 해제되는 거. 이거 되면은 다시 급등할 거라고 많이 기대들을 하고 있더라고. 네. 오히려 난 그때가 트리거가 되지 않을까? 그때 투경 해제되면 뭐 조금 더 달릴 수는 있겠죠. 근데 아니 그러니까 왜냐면 지금 오르는 이유들이 다음 주 이거 해제되면 더 좋아질 거야라는 기대감들을 다 가지고 있는 거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오히려 PD들이 망해야 우리가 산다. 그러니까 우리 PD가 망해야 우리 삼성전자나 이런 대형주들이 산다. 그거는 당연하죠. 수급의 이동상. 이게 그러니까 심리적으로 봤을 심리적으로. 때. 그러면 이제 PD님이 잘 팔고 나오고 우리도 살고 그렇게 하면 되죠. 아니 그러니까 그 많은 주주들이 이런 생각을 하고 있지 않을까? 하고 있죠. 그렇다면 당연하죠. 투경 해제 그 기간이 뭔가 어떤 변곡점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얼핏 들더라고요. 그냥 그런 것들은 이제 하나의 뭐 어떻게 보면 가설 시나리오 중에 하나니까 보면 되는 거고요. 그리고 제가 삼성전자를 보면서
이제 조금 뭔가 이제 반등이 저 이제 삼성전자는 이제 7만 원 이하에선 사자라고 했는데 안 오네요. 근데 잠깐 몇 번 왔다가 이제 지금 올라와 있는 상태인데 이제 삼성전자가 이제 한번 괜찮다라고 생각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대등 가격 조정에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대략적으로 보면요. 이때 코로나 직전 이때 정도부터 볼게요. 완전 최저점부터 보겠습니다. 42,300 3월 19일이네요. 아이고, 다시. 저희가 안 해봤는데 맞아. 눈알로 대충 보면 대충 하겠습니다. 아이고 밑에 가리네. 한 대충 이 정도로 보겠습니다. 이 정도. 보고 아이고 또 이것도 가리고. 여기까지 보면 한 200일 정도 지금 상승을 했죠. 최고점까지 203일 정도인데 뭐 한 200여일 정도 됩니다. 한 6개월, 한 7개월 정도. 한 거래일 수로 보면 10달 정도 되네요. 10달. 그죠? 네, 3월부터 이만큼. 근데 이때부터 지금까지 놓고 보면 딱 봐도 대충 비슷할 것 같지 않나요? 보면 지금 여기까지니까 211일 정도 지났네요. 네, 그러니까 일단은 같은 거의 그러니까 제가 보는 게 가격 조정이 세게 오거나 아니면 오른 만큼의 기간 조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기간 조정은 얼추 마무리가 된 것 같아요. 그리고 뭐 내년도 반도체 업황 안 좋은 거에 대한 컨센서스 다 어느 정도 반영돼 있고 오히려 역으로는 여기서 조금만 반도체 가격이 좋아진다라는 뉴스만 나오기 시작하면 언제든지 사들어올 수 있는 획도 됐다고 봅니다. 그래서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뭐 이번 주에 배당금 나오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배당금 나온 거 가지고 추가 매수 사실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삼성전자도. 그러면 이제 하이닉스도 그렇고 일단은 기간 조정의 모습은 마무리가 됐어요. 그리고 충분히 가격 조정도 충분히 마무리됐다고 봅니다. 한번 찍어볼까요? 되게 좀 골고루 좀 서로 올라줘야 그죠? 많은 분들이 좀 웃음을 찾을 수가 있을 이거는 텐데. 3등분선이고 4등분선 해야 되겠네요. 딱 봐도. 그죠? 예, 여기네요. 예, 69,600원. 최고점과 고점을 연결했을 때를 100으로 봤을 때 이제 50% 되돌림 나왔어요. 대형주는 이제 50% 되돌림이면 거의 일단은 가격 조정이 마무리되거든요. 근데 지금 기간 조정하고 가격 조정 마무리됐고 거의 제 기준으로는 그리고 실적도 내년에 엄청 좋아질 건 아니지만 어쨌든 지금 눈높이도 굉장히 많이 낮아져 있는 상태인 거죠. 그럼 여기서 오히려 이제 여기서부터는 악재보다는 호재 좀 나오면 바로 이제 민감하게 반응될 수 있기 때문에 특히 전자를 가지시고 있는 분들은 지금 관해서는 정말 손절하면 안 되는데 이번 주 월요일 날 뉴스가 나왔죠. 삼성전자 11월 달 들어가지고 개인 투자자들의 매도가 늘었다. 손절 삼성전자 물량이 나오고 있다. 개인. 근데 사실 이런 게 그 올해 증권계에 있었던 분들 말씀 들어보면은 바닥을 알려주는. 그렇죠. 이거 되게 이거 보고 물타기도 지쳤다. 1년 만에 삼성전자 매도 2일 전 뉴스 월요일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한 8만 원대 평단으로 하는데 이제 너무 재미없으니까 그렇지. 매도한다라는 거잖아요. 실제로도 보면 실제로 월요일 날 지난주 금요일부터 개인 투자자들이 매도하기 시작했고 외국인들 매도 뭔가 매수 아직 규모는 작지만 뭔가 바뀌었나요? 이제 11월 달에는 확실히 좀 매도가 좀 많이 많아졌네요. 확실히 매수한 날도 있지만 근데 이제 외국인들은 조금 사고 있다. 이게 추세적으로 될지 모르지만 어쨌든 기사가 트리거가 되는지는 모르지만 어쨌든 이런 신호들이 한국 주식시장에서 봐왔던 어떻게 보면 뭐 신호들 중에 하나였죠. 그러니까 지금 근데 또 반대로 또 이거를 보시고 또 삼성전자를 안 팔면 또 떨어지려나? 뭐 그럴 수도 있는데 그러니까 알 수 없어요. 알 수는 없지만 어쩔 수 없지만 어쨌든 흐름이. 지금 기간 조정과 가격 조정은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됐고 더 늘어질 수는 있지만 여기서 7만 원 이하로 가더라도 그거는 매수 기회지 손절의 기회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이제까지 잘 견디었다가 이 마지막 구간에서 그죠? 포기한다라는 건 정말 아깝죠. 제일 안 좋은 케이스가 이제 삼성전자 매도하고 메타버스 갔다가 메타버스 꼭지에서 사고 삼성전자 올라가고 그러면 이제 주식을 못 하죠. 저번에 카카오에서 그런 일이 있었어요. 네, 그죠. 팔고 네. 카카오 고점에 물리신 분들이 꽤 되더라고요.